안녕하세요. 텍세미나의 핵심을 읽어주는 토크 IT 세미남 고성 PD입니다. 가상화와 클라우드가 확산되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부각된 아무도 믿지 말아라는 제로 트러스트 개념이 이제는 디지털 시대 보안의 표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자연스럽게 누구냐를 확인하는 아이덴티티 보안의 중요성이 함께 중요해졌고, 가트너도 2022년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EDR처럼 이제는 아이덴티티 스레트도 디텍션 리스폰스가 돼야 된다는 ITDR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ITDR 관점으로 기업 보안을 진단하고 위협에 대응해주는 네오 INA 전문가들과 ITDR과 AD 보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아주 이제 저희가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어디에 공격, 랜섬웨어 공격이 있다, 해킹을 당했다라고 하면 처음에 떠오르는 게 내 계정이 도용됐다. 그러니까 그렇죠?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이게 네. 바로 아이덴티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격, 보안에 어떤 랜섬웨어 걸렸다라고 하면 핵심은 아이덴티티고요. 이게 계정이라는 것도 있고 인증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핵심이다.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우리가 인식하고 있었는데 사실 조금 간과되고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코로나 시대가 넘어가면서 이제 어떤 인증의 디바이스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인증의 중심 이제 어떤 중요성이 높아졌고, 그래서 하나의 용어로 다 정립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사실 우리가 다 모여가지고 일하고 뭐 그랬었는데 그렇죠. 지금 굉장히 다양해졌고 네, 맞아요. 요즘 또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AI 에이전트까지 지금 막 나올 것 같거든요. 네. 정말 이게 그 인증, 네. 아이덴티티 예. 그런 거 사람뿐만 아니라 로봇에 대한 아이덴티티까지 네.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쉽게 보시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계정은 보통 휴먼 계정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기계에서 쓰는 거는 이제 머신 계정이고, 네네. 거기에 단순한 요즘에 저희가 멀티팩터를 쓴다라고 하면 인증, 거기에 쓰이는 토큰, 네. 그다음에 인증서 다 아이덴티티의 영역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2000중 하니까 네. 우리 사람은 자 휴대폰 번호 문자 갔어요 하면 하잖아. 예. AI는 뭘로 물어볼까? 갑자기 궁금해지네. 예. 그래서 이쪽에 지금 머신 계정에 대한 보안을 어떻게 할지가 또 그러니까요. 하나의 화두로 큰 있다고 화두가 될 것 보시면 같아요, 될 것 앞으로. 맞아요. 네. 그래서 2022년도에 이제 가트너의 이제 그 세미나의 주제입니다. 그 탑3 트렌드가 있고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가트너가 정의하는 이제 ITDR 툴이 뭐냐. 첫 번째 보시면은 ITDR 툴은 아이덴티티 시스템. 여기에는 대표적인 게 AD, 엔트로 ID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프로텍트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프로텍트를 하냐? 그것들이 노출됐을 때 탐지하고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도와주는 툴이 바로 ITDR 툴이다라고 정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공격의 대상들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타겟이 아이덴티티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아이덴티티의 핵심은 AD다라고 가트너가 정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로 보면은 이제 랜섬웨어 공격이 발생하면은 한 90%는 AD가 공격의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국내는 저희가 좀 확인을 해보면은 100%라는 데도 있고요. 90%라는 데도 있고, 최소 90% 이상은 AD 공격이 되고, AD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네, 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ITDR은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프리벤션, 이제 그 사전에 이제 위협을 제거하는 거 있고요. 디텍트, 리스판스. DR은 이제 디텍트 앤 리스판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실제 마켓에서는 이 세 가지 영역을 ITDR 솔루션들이 다 커버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랜섬웨어의 공격자들이 대부분 제일 먼저 탈취하려는 아이덴티티가 AD 관리 권한이기에 AD 보안은 ITDR의 핵심이라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AD가 탈취됐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통해서 내부로 전파되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1시간 42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단말까지 가는 데는 훨씬 더 빠를 거고요. 근데 AD가 탈취되는 시간도 16시간으로 굉장히 빠르죠. 그러니까 일단 어떤 계정에 들어가서 네. AD까지 가는데 16시간. 맞습니다. 되게 짧네. 그렇죠. 아침에 들어오면 밤에 끝난다는 얘기네. 네? 거의 뭐 로켓 배송. 저희가 보통 보면은 APT 해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잠복해서 공격하는 것들 때문에 한때 이제 보안의 트렌드가 있었잖아요. 근데 AD는 그렇지 않다. 네. 굉장히 빠르게 됐다. 요즘 트렌드에 맞는 공격 같네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얘를 탐지해서 대응하기 너무 늦다는 겁니다.
AD라는 서비스가 가진 특징을 해서 침해될 수 있는 것들을 사전에 그래서 아까 저희가 가트너 트렌드에 보면은 어택 서페이스 있지 않습니까? 이게 AD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AD 보안의 어떤 이슈를 조금 정리해 보면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차트는 이제 공격을 받는 대상이 어디냐. 그 중에 이제 넘버 3가 액티브 디렉토리입니다. 네. 근데 하나 오른쪽에 보면은 익스포저는 82%로 엄청 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노출에 대한 거는 압도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 뭐냐? AD는 노출되어 있는 공격 표면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공격도 많고 그렇다는 얘기는 공격이 좀 더 취약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러면 왼쪽에 있는 그 차트에서는 그러면은 왜 기존에 잘 안 되고 있냐라고 하면 첫 번째는 기존에 있는 전통적인 툴이나 심을 통해서 하는 것들을 많이 그전에 쓰고 있었거든요. 네. 이거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심 갖고는 그 엄청나게 네. 넓은 네. 저 공급 표면을 네. 다 커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거기 안에는 단순하게 솔루션뿐만 아니고 난리지, 그 대응에 대한 것들이 다 합쳐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로 합쳐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뭐 설정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취약한 것들에 대해서 대응하기 어렵다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AD의 어떤 보안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취약점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고 기존의 툴이 갖고 있는 한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솔루션이 필요하다는 어떤 그 결론이 나온다고 뭔가 보시면 될 것 AD에 같고요. 특화된.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저희가 이제 오늘 소개드리는 이런 솔루션들이 이런 요건 때문에 나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D 보안을 ITDR 관점으로 어떻게 막는지 샘페레스의 ITDR 솔루션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뭐 요즘에 다층 방어 체계 많이 있는데 이 AD 보안도 기본적으로 다층 방어 체계를 가져야 되고요. 첫 번째는 단말이 안전해야 되겠죠. 거기에는 단말이 안전해야 되는 거와 AD 서버가 안전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돼야죠. 그렇겠네요. 저희가 뭐 EOS 된 윈도우 서버에 AD를 설치해서 우리가 보안을 할 거야. 이러고는 말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드닝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IOE 위협 노출 지표입니다. 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공격 표면을 제거합니다. 두 번째 IOC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다 위협이 침해가 있는지를 탐지합니다. 얘가 웰로운 지표고요. IOE는 쉽게 보시면은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제가 이제 컨트롤 하는데 네. 이렇게 맞는 거죠. 가드죠. 오케이. 어디까지 내 가드하고 있냐고요. 오케이. IOC는 한 대 맞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멍이 든 거예요. 이거는 침해 지표, 한 대 맞은 지표, 가드 이렇게 보시면 오케이, 오케이. 돼요. 좋네. 좋아. 그다음에 세 번째,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정상적인 행위를 통해서 공격하는 것들은 저희가 갖고 있는 룰. 얘는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기준을 가지고서 탐지하는 게 세 번째고요. 근데 이렇게 해서 탐지를 했습니다. 그럼 대응은 어떻게 할 거야? 요즘에 아까 얘기 드린 레질리언스 아니면은 사이버 시큐리티 프레임워크에서 다루고 있는 그 리스판드 영역은 결국 AD에서 대응은 데이터를 만약에 제가 누군가가 비정상적으로 관리자 권한을 획득했다. 그럼 그에 대한 대응은 뭐냐? 관리자 권한을 회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AD 안에서는 데이터의 변경이 일어나야 되는 거고요. 그게 네 번째 있는 복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매뉴얼 복구가 있고요. 자동 복구가 있습니다. 관리자 계정을 내가 탈취해가지고 네. 그 관리자인 것처럼 접근할 때 네. 걔를 어떻게 정상이 좀 네. 보이는 건데 걔를 네. 어떻게 식별하죠? 가장 첫 번째는 네. 가장 심플한 거는 관리자가 공격을 하는 행위는 네. 굉장히 크리티컬한 어떤 행위를 할 겁니다. 그거는 만약에 정상적이라도 노티피케이션을 통해서 1차 검증하는 방안이 있고요. 두 번째는 관리자의 계정을 보통 우리가 얘기하고 접근 통제 개념이거든요. 관리자의 계정과 관리자가 할 수 있는 액션이 특정 영역으로 한정이 되면은 만약에 재택근무용 단말에서는 특정 액션을 하면 안 돼. 네네네. 라고 하면 그런 것들은 다 탐지가 되겠죠. 예. 그런 식으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약간 이제 노하우의 영역입니다. 네. 예. 어떤 정책하고도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원래는 회사 내에 어떤 보안 정책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거를 보안 정책을 만들고 그게가 잘 지켜지는지를 탐지하는 그렇게 연결된다고 보시면 그런 됩니다. 정책 같은 것들을 아까 박 대표님 진단 컨설팅 같은 거 할 때 네네. 그런 걸 다 수립하고 그렇겠네요, 그죠? 예, 그런 거 할 때 이제 만약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S그룹에 이제 저희가 진단을 할 때도 보니까 이제 이런 게 잘 정립돼 있는 계열사도 있고 아닌 계열사도 있어요. 그래서 아니 그냥 그룹 표준으로 저희가 좀 가이드를 해드리는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이제 두 번째는 이거는 그 AD라는 서비스에 대한 보안입니다. 근데 이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그 사용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인증이거든요. 그럼 인증은 굉장히 대량의 데이터가 올라오고 있고요. 여기 안에는 이거를 통해서 위협들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쵸. 얘는 조금 더 특화된 영역으로 해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정책적으로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누군가가 A라는 계정을 갖고 시스템에 접근한다는 거는 처음에 하는 행위가 인증이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계정은 어디서만 접근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여기에서 다시 드릴다운해서 어떤 인증인데 그 안에 있는 프로토콜은 뭐만 허용돼. 근데 그 안에서 다시 들어가서 그 프로토콜 안에는 어떤 버전만 허용돼. 다시 더 들어가서 그 프로토콜에 허용되는 어플리케이션은 뭐야. 까지 굉장히 상세하게 주는 거고요. 뭐 쉽게 보면은 저희가 L4에서 L7 간 것처럼 기존의 IP 포트 단위에서 어플리케이션을 간 것처럼 보다 상세한 컨트롤에서 원천적으로 위협이 들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쉽게 크게 보면은 어택 서페이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안에 누군가가 공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얘는 실시간으로 위협을 탐지해야 되죠. 근데 이게 위협이 될 수 있고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 위협이면 차단하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위협의 위협 애매모호한 거죠. 그러면은 얘는 베리파이어거든요. 베리파이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한 번 더 인증을 태우는 거고요. 거기에 수단은 보통 멀티팩터죠. 그래서 멀티팩터를 통한 인증 한 번 더 돼. 그래서 요 인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트러스트, 블락, 베리파이 세 가지를 갖고 인증을 컨트롤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샘페레스의 AD 보안 관련 구체적인 기능은 우측 상단에 카드를 클릭하시면 관련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AD 보안은 보안과 운영에 교차 지점이 있기에 대부분 기업에서는 AD 보안의 체계나 담당자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몇 년 전부터 네오아이엔이는 AD 보안 진단과 대응체계 구현 컨설팅까지 해주고 있는 점이 솔루션만 제공하는 것에 비해서 큰 차별화된 전문성으로 느껴졌습니다. AD 서버나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설치를 하시게 되면 뭐 오라클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많이 아시니까 뭐 아시겠지만 오라클을 설치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잘 구동이 되게끔 설치가 됩니다. 거기에는 보안적인 부분이 가미가 안 되어 있죠. AD도 동일합니다. 지금 이제 새롭게 나온 윈도우 서버 2025에 AD를 구성할 때는 약간 보안적인 게 좀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2025 이전, 2022까지는 AD를 구성하게 되면 그냥 일반적인 형태로 AD가 잘 구동되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AD 진단을 이제 필요로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런 상태에서 AD를 구성을 해서 확장을 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니까 어떤 설정이나 이런 구성 아니면 객체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그 설정상 아니면 객체의 어떤 구성의 권한, 오류라든지 그렇죠. 구성의 오류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보안적인 취약성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관리자가 잘 인지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AD 진단이 필요한 거는 이러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다 이제 운영 상태의 그런 AD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하고 그리고 보안적인 설정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봐서 이제 이 AD에 대한 평가와 그리고 AD를 강화할 수 있는 하드링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가이드를 해드리는 그런 형태의 진단 서비스인 거죠. 대부분의 고객들이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게 지금 얼마 전에도 저희가 있었는데 AD 지금 그 고객이 지금 현재 윈도우 2012에 AD 서비스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지금 현재 윈도우 2022 아니면 윈도우 2021로 올리시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간단하게 뭐 이제 어디에 자문을 구해봤는지 모르시겠지만 이제 저희한테 말씀하실 때 아니 그냥 윈도우 설치 그 CD 넣고 USB 꽂고 그냥 셋업 파일 더블 클릭하면 얘가 자동으로 OS 업그레이드 해주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맞기는 맞죠,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AD가 관련되어 있는 여러 서비스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OS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그 서비스들이 정상적으로 구동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엉키는군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 OS를 롤백하기도 힘들고요. 왜냐하면 AD가 깔려 있는 윈도우 서버 OS를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면 그 상황에서 이제 AD 스키마 업그레이드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얘가 롤백을 못 합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난해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 이제 OS의 업그레이드와 그리고 AD 하드닝을 필요로 한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다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큐어한 AD를 구성할 수 있게 되는 예, 그런 형태의 기대 효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ITDR 관점에서 인증 방어벽은 무엇인지 관심 있는 분은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영상을 보실 수 있고, ITDR이나 AD 진단 관련 문의는 여기 메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신 이 세미나 영상은 제가 진행하는 토크IT의 토크형 웨비나 내용 일부를 재구성해서 스토리텔링한 영상입니다. 여러분 회사의 솔루션이나 신기술에 대한 자연스러운 토크형 웨비나를 진행하면서 지금 보신 세미나 같은 영상을 제작하는 것에 관심 있으신 분은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서비스 내용을 보실 수 있고, 여기 전화나 메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해크 전문 채널 토크IT에서는 보안 위협 동향과 대응 관련 다양한 보안 전문가들과 소통할 수 있는 구해줘 시큐리티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우측 상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